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주쌤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을 요 강의에서만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알아봤었죠. 왜?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은 창주쌤 그러면 한때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선생님이 이제 집필 활동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과 만날 일이 많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이제 한영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20년 이상 했고요. 그러면서 EBS에서 15년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EBS 대표 강사 역할, 또 국가대표 자격증이 있어요. EBS에서 준 국가대표 자격증, EBS 대표 강사로서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많은 설명회도 다니고 또 시험 기관인 평가원하고도 같이 어떤 문제 분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그래서 수능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또 요즘의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노하우 비법을 막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선생님이 최근에는 학교에 있지도 않고 또 EBS 강의를 특별히 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좀 노하우를 전달해 주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은 단기간에 한 등급 올리는 비법이라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쪽집게 코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운동 경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가 딱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단기간입니다. 뭐 하루 만에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단기간은 지금 아마 선생님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 100일 남았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좀 부족한 한 열흘 남은 친구한테 내가 뭐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100일 남았을 때부터 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다음 편에 선생님이 강의에서 얘기를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을 잘 준비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자, 창주쌤은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선생님보다 잘 분석하고 있고 아마 예측한 게 항상 매년 가장 적중률이 높았다고 자부합니다. 선생님은요 매년 수능 시험이 끝나면 이런 프린트물을 만들어서 전국에 뿌립니다. 뭐냐면 선생님 교재 짱 시리즈 교재에서 올해 수능 문제 적중률이 몇 %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전국에 뿌립니다. EBS에서 연계율 70%라고 합니다. EBS가 연계율은 비슷한 거죠. 창규쌤은 연계율로 치면 훨씬 높아요. 근데 연계율은 마음에 차지가 않아서 적중률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연계는 비슷하면 연계라고 하는데 지금 비슷한 건 빼고 거의 똑같은 거, 거의 상당히 아주 많이 비슷한 뭐 숫자 정도만 바뀐 이런 정도의 문제를 선생님은 적중이라 그랬는데 그게 거의 매년 87% 또는 84% 이렇게 됩니다. 왜? 수능 문제 뭐 나오는지 사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단지 그 문제가 약간 어떻게 변한다든지 약간의 숫자가 뭐가 나올지 이건 내가 자신 없지만 어떤 문제가 나온다? 매년 거의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약간 자신이 없어요. 왜? 바뀌었잖아요. 선택형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교과 제도로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뭐 가형, 나형, A형, B형 뭐 이런 식으로 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교육과정은 작년 수능부터 바뀌어서 출제가 되지만 선택형으로 해서 문항수나 이런 게 바뀌어서 약간의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유심히 보죠. 뭘 보냐면 작년에 평가원에서 제시했던 예시 문항, 그리고 올해 벌써 6월 모의평가를 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선생님 벌써 이제 거의 감 잡았죠. 그래서 그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준비 다 해놨다가 끝나자마자 바로 낸 책이 이 짱 파이널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책 소개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책 소개를 좀 하는 거 이해를 하시고, 선생님 원래 선생님이 책을 쓰고 책을 출간도 하지만은 선생님 원래 어디 가서 그동안 책 소개를 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결론적으로 짱 시리즈 교재를 보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근데 왜 봐야 되는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 내가 현재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이 최근에 올림픽을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자, 현재 대표팀 실력이 뭐 갑자기 확 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감독님들께서 또 코치진이 상대방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저쪽 편 선수는 왼발을 잘 쓰냐 오른발을 잘 쓰냐, 저 사람은 여기서 슈팅을 잘 쏘고, 뭐 이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공격할 때 잘 먹히고, 이런 분석을 정확하게 상대방을 잘 알면 똑같은 실력이라도 더 많은 점수 차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코치진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지금 이 수준을 가지고, 이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자, 지금 얘가 여러분들한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실력이 확 늘진 않을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남은 시간 동안엔 한 등급 어떻게 올리느냐, 한 등급, 두 등급도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거 중심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핵심은 시험 문제 나올 것 중심으로만 공부해라. 그러면 확실히 오른다. 안 나오는 문제 이런 것 좀 빼고, 이젠 시간이 없으니 수학 공부하지 말고요, 수능 대비 전략을 짜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라. 그 얘기를 오늘 해줄 이야기입니다. 자, 내 결론은 미리 얘기했어요. 전략적으로 공부하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내가 알려줄 겁니다. 자, 선생님은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강의하면서 이 짱파이널 교재에, 여기 이게 몇 페이지야? 17페이지에 가면 수능 출제 유형 및 출제 빈도라고 되어 있는 요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요 앞뒤 두 페이지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선생님 지금 이걸 보고 강의를 할 거예요. 이걸 보고 강의 준비를 했고요. 자,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뭐 일단은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끝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압시다.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가자. 자, 무슨 얘기냐면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 몇 과목입니다? 5과목. 그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과목은 3과목. 수완, 수투는 공통 과목이죠. 네, 수완, 수투. 그리고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문과 친구들 전부 다 확률, 통계 선택할 거고, 이과 친구들은 되게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여기에서 75%, 25%, 그런데 퍼센트 우리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여기 11문제, 여기 11문제, 이거 각각 8문항 해서 30문항이 나옵니다. 그렇죠? 11문제, 11문제, 8문제. 자, 우리가 공부의 비중은 당연히 이쪽에 좀 더 많이 둬야 될 것이고, 6월 모의평가는 시험 범위가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는 평가원도 실험 1차적으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모든 범위 내에서 22문항 출제하는 연습 다 하셨고, 그 연습하고 여러분들 시험 보고 여러분들의 성적을 보고 분석 다 끝나셨어요. 아, 이 정도 출제하면 이 정도 학생들이 맞추는구나, 난이도 분석 이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내야 되겠구나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끝나고 쌤 강의 꼭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8문제인데 이거는 아직 픽스가 안 됐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시험 범위가 전부 다 좀씩 남아있는 상태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이거 2개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면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의 패턴은 다 같을 거예요. 근데 그냥 샘플로는 얘네 둘 중심으로 보여줄 건데, 자, 내가 뭘 보여줄 거냐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온다,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법을 얘기해 줄 겁니다. 봅시다. 자, 수학 완. 그러면 수학완에 교과가 크게 3가지가 있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와 그 다음에 수열. 자, 우리 수학완에서 몇 문항 나온다 그랬어? 11문항. 자, 11문항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평가원에 출제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원 출제 문항수, 균등 분배, 그냥 안배 이런 거. 한쪽에 치우쳐서 출제하지 말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11문항이니까 여기 4문항, 여기 4문항, 여기 4문항. 그 중에 어딘가 하나 들 나오겠죠? 넷 중에 어딘가 하나 들 나올 것인데, 창주쌤이 여러분들 교재에 이 분석표를 보면 여기가 셋이에요.
상가감수가 셋, 수열이 넷.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럴 확률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가감수가 한동안 빠져 있었어요. 교육과정에, 시험 범위에. 그래도 요즘 근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세문항 출제될 확률이 많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얘네들이 좀 더 많죠. 그래서 일단 알고 가자. 아, 지수함수, 로감수에서 내문항 나오겠구나. 상가감수에서 세문항 정도 출제되겠구나. 여기에서 내문항 출제되겠구나. 많아야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인데 그럴 확률 거의 없다. 자, 그럼 내문항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걸 알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면 되잖아. 자, 미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오늘 강의는 여러 등급 학생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는 선생님의 이 지금 이야기를 자기한테 잘 맞춰서 각색해서 들어야 돼요. 약간 상위권 친구한테 말할 부분이 있어요. 그거 나하고 해당 없는 거야? 너무 하위권 친구들한테 말할 거예요. 이거 나랑 해당 없는 거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해서 내가 말은 그때그때 해줄 거니까 그러면서 들어야 돼요. 자, 왜? 6등급도 한 등급 올려야 되고 5등급도 한 등급 올려야 되고 3등급도 한 등급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수학 2에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아, 얘는 좀 고민이 되죠. 얘는 그냥 하면은 얘가 3, 4, 4 하면은 딱 맞겠잖아요. 그런데 얘가 내용이 너무 없어. 그래서 얘가 두 문항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얘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어디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6월 모의평가엔 얘가 5개가 나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내용이 미분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5, 4일 수도 있고 지난번 6월 평가에서는 4, 5가 나왔거든요. 아마 9월 모의평가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수능에도 이게 나오지 않을까. 어쨌거나 맥시멈 5문항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얘는 2개인데 혹시 3개가 나올 수도 있는 2 또는 3, 2개일 확률이 높은데 2 또는 3, 5일 확률이 높은데 4일 수도 있고 4일 확률이 높은데 5일 수도 있고 이 정도 생각을 합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수원 중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내가 여기에서 몇 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내문항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내문항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 출제되는 내용이 다 이겁니다. 이거 이외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나 볼래? 이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선생님, 아니 별을 그려줄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요. 예전에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지수의 계산이 나오거나 로고의 계산이 나오거나. 한동안 우리나라 수능을 살펴보면 로고의 계산이 쭉 나왔어요. 1번 문제로.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지수의 계산으로 싹 바뀌어갔네요. 이 지수의 계산이 최근에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그가 빠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로그의 계산이 지수 로그의 성질을 합쳐서 요즘은 어떻게 분류를 해줄 거냐면 얘가 하나가 나와요. 최근의 패턴을 보면 얘가 그냥 한 문제 1번 문제로 2점짜리 문제로 딱 주고 2개를 섞어서 난이도 조절용으로 자,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렵네? 그러면 쉬운 걸로. 전체적인 난이도가 쉽네? 그럼 조금 난이도 높은 걸 여기에서. 여기 둘 중에 하나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지금 현재 성적이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얘기했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혹시 얘가 나오면 맞춰야지 이래봐야 되는 거예요. 좀 중간점 맞으면 자, 이것까지는 내가 맞춰야지. 이거예요. 자, 이것도 선생님 저는 5등급인데요. 4등급만 가면 됩니다. 좋아, 이거 포기해. 그 대신 이게 나오면 맞춰. 확률 2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쌤이. 그래서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이 패턴만 연습. 선생님 이 문제가 어떤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 안에 다 있어. 이 짱 시리즈, 이 쉬운하고 중요한 애. 얘는 쉬운 애 있고 얘는 이 중요한 애 있고 자기한테 맞춰서 교재를 나중에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거나 로그함수 2개 다 나올 확률은 참 적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아주 쉽게는 안 나와. 약간 난이도 있게 아니면 아주 어렵게. 그래서 얘는 쉽게 나와봤자 어려운 3점이지만 보통 쉬운 4점 내지 조금 약간 어려운 킬러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선생님 저는 2등급 그럼 무조건 다 맞춰야지 이거는. 그죠? 선생님 저는 5등급이 목표입니다. 아예 하지 마세요. 5등급 목표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2등급 목표입니다. 이거 꼭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4점짜리 아주 킬러가 아닌 선에서. 그리고 이제 얘가 퀘스천이에요. 얘가. 자, 여기에서 네 문제가 나오려면 하나, 둘, 셋 여기까지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6월 보니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실은 여기에서
지수에서 거듭 그 사실 뭐 이거라고 딱 하기도 애매한데 뭐 제곱근 문제가 하나 더 나와 사실 이게 하나 더 나온 꼴인데 그건 내가 이걸 유형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는 6월에는 여기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얘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얘 추천해요. 얘가 나올 확률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근데 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저 뒤에 세 개 삼각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상당히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네 가지죠.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 넷 중에 하나. 예전 수능에는요. 넷 중에 두 개가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개로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 나왔는데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자, 그럼 왜 진짜 나오느냐? 몇 가지만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로 자 지수 계산 문제 또 그다음에 이런 나오는 애들을 보세요. 이거 한번 그냥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2017년 수능, 2018년 수능 똑같습니다. 그죠? 2019년 수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선생님 빨리빨리 지나가서 안 보이면 일시정지하고 보세요. 2020년도 수능이에요. 거의 다 문제 패턴이 똑같습니다. 2021년도 수능이에요. 6월 모의평가에 나왔어요. 단지 여기 지수 부분이 처음으로 루트가 나왔어. 근데 더하면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지는 애예요. 자, 최근에 쭉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안 나오겠냐고.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1번 문제 이렇게 맞추고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와버렸고 그러면 얘가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얘가 나와서 얘가 안 나왔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고 둘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2017년 수능에 쉬운 계산이 나왔는데 2018년엔 약간 성질을 이용하는 놈이 나왔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자 그런가 하면 2019년 수능에 약간 또 역시 성질을 이용하는 애가 나오고 21년도에 계산을 이용하는 문제가 쉬운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번 2020년 수능에는 또 여기 성질을 이용한 요 로그 성질을 이용하는 시그마지만 사실 로그 성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 6월 모의평가에는 다시 또 계산 문제가 확률이 반반이에요.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 있고 로그의 계산과 좀 간단한 성질 또는 복잡한 성질 이런 애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얘기했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 그래프 얘도 한번 볼까요? 자 2018년 수능에 지수함수에서 최대값 물어봐 2019년 수능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같이 섞인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얘는 지수함수가 된 문제 이것도 약간 뭐 그림상으로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얘는 약간 또 좀 올라가는 근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4점이 나오더라도 자 21년도 수능에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러나 난이도가 있게 출제됐던 이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번에 역시 또 로그함수 그래프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로그함수의 그래프 쪽으로 이렇게 많이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들도 출제된 애들이 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래서 출제 확률이 나보고 얘기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 70%, 한 70에서 80% 뭐 이 정도. 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았잖아요. 이런 문제들 중심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알고서 준비하고 선생님 근데 이 문제들만 그럼 집중적 연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책 보면 돼요. 자, 선생님 제가 5등급 뭐 4등급 가야 되냐면요. 지금 여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사서 똑같은 문제만 그냥 아까 그 유형 연습해야 되잖아. 이 문제만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 문제만 한 유형. 선생님은요. 이 교재에 이게 짱 쉬운 수원인데 유형 딱 15개 있어요. 수원 전체 15개 문제만 연습시키 집중 연습. 그 계산 문제만 집중 연습 이렇게 집중 연습하는 책이에요. 막 이것저것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런가 하면 삼각함수 봅시다. 삼각함수도 여기서 아까 내가 세 문제 나올 거라 그랬죠. 최근에 나올 확률이 이거예요. 삼각함수 그냥 간단하게 사인 몇 도, 뭐 코사인 몇 도,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알아야 되잖아요. 쉬운 계산 문제는 여기서 출제합니다. 선생님 전 삼각함수 어려워하는데 삼각함수 포기할까요? 세 문제 나오신다면서요. 네, 한 문제 말하더만. 선생님 수학자부터 한 문제는 맞추라고. 나머지는 포기하세요.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성적이 안 되는 걸. 그 대신 집중적으로 얘는 하나 잡자 이거지. 여기에서 쉬운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각 방정식과 부등식이 얘가 최근에 나오고 얘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예전 수능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아직 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얘네들이
어렵게 나와요. 사실은 얘네들은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는, 우리 삼각함수 우리 친구들이 되게 원래 어려워해요. 그런데 작년 수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냈습니다. 최근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올해부터는 다시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서 얘네들이 어렵게 출제될 수가 있고, 이번 6월 평가에도 얘네들은 좀 난이도 높게 나왔어요. 얘는 뭐 시험 문제가 이제 최근에 출제됐기 때문에 많진 않은데, 자, 요거 그래도 최근 거만 보자고요. 2019년도 수능에 탄젠트 값 알려주고 코사인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값 알려주고 탄젠트 구하는 문제고, 얘가 최근에 나왔던 수능 문제예요. 자, 그런가 하면 6월 모의평가에도 탄젠트 값 알려주고 사인 값, 코사인 값 구하는 간단한 그 연습만 하시라고. 뭐 하나 알려주고 나머지 물어보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얘네들 중에서 하나를 알려주고 나머지 값을 물어보는 그 문제니까 이거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다 맞춰낼 수 있어요. 이런 유형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나머지 애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삼각 방정식이 2017년 수능에 나와 2018년 수능에 나와. 그죠? 방정식 나오는 삼각 방정식. 그러면 2019년 수능에도 삼각 방정식, 2020년 수능에도, 그 다음에 2021년 수능에도. 선생님 최근에 나왔다며. 예전에 이과에 시험범위 들어있었어요. 거기서 시험 문제로 계속 나왔었단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도 나왔는데 15번 뭔지 알죠?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가요? 15번이 킬러 문제라는 거죠.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방정식 문제가 꾸준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건 같아요. 근데 난이도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수열 쪽 넘어가 볼게. 수열에서는 한 4문항 정도 출제가 됐는데, 자, 이거 수열의 균합적, 이거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시그마 이용한 거는 얘는 다른 데랑도 많이 연결돼서도 하는데, 자체적으로 간단한 계산이 나오든지 성질이 나오든지 얘가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얘보다. 근데 둘 중에 아마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럼 4문제 어디서 나오지? 이건 예전에 나오던 건데 지금 6월 모의평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이제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근데 뭐 어디에서 또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큰 애에서 박스 넣기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인데, 그래서 9월 모의평가에도 안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 미리 얘기하고 올해 수능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9월 모의평가에 나오면 출제 확률 80% 이 정도 갑시다. 현재로서는 내가 출제 확률 20%로 가는데 9월 모의평가가 아직 수능 보기 전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여러 가지 수열도 예전에 많이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뭐 여러분들 수열을 이용해서 응용 문제로 나왔었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4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 예전에는 등차 아니면 등비가 하나의 간단한 계산 문제, 한 4등급 정도 변별하는 문제, 그 정도 난이도 쉬운 뭐 3점짜리, 그냥 중간 3점짜리 정도, 아니면 쉬운 3점짜리 문제가 이게 나오든지 이게 나오든지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능에서. 예전에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합, 등차 수열 합, 등비 수열 합이 안 나오는데 최근에 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일반항, 하나는 합에 관련된 문제. 그 합에 관련된 건 시그마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한동안 꽤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이거 둘 중에 하나, 뭐 등차 수열에 관련된, 아니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이 많았는데 최근에 등비 수열로 설정 넘어오더니 이제 합까지 이쪽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예전으로 이렇게 가다가 한참 오다가 쭉 올라가는 분위기, 요 분위기예요. 그래도 할 만은 합니다, 그 문제들이.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서 지금 요 파트하고 두 가지를 좀 보여줄 건데, 자, 이건 이제 등항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이제 선생님 그냥 요거는 뭐 등항보다도 이거 그냥 일반항 A가 뭐냐 이거야. R 제곱 곱하기 4 이거 이용해서 R 구하고, 그래서 A 값 구하고, 이런 등비 수열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런데 이렇게 합을 이용한, 시그마를 이용해서 얘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합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도 2018년 수능에 나왔는데, 2019년에 가장 기본적인 등차 수열 문제인데 2019년에 또 합의 문제도 나왔다는 거죠. SN 합이잖아. 합 문제도 이제는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합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일반항 문제는 쉽고 합이 등장하는 문제는 좀 어렵고, 이거 역시 등비 수열인데 조금 까다롭게 냈어요. 약간 뭐 근데 그렇게 어렵게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가 2020년에 역시 또 2문제가 나오는데 합이 나오는 문제가 또 나왔었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또 간단한 형태의 2021년 수능에 간단한 문제도 나오고 합을 이용하는 문제도 나오고 간단한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2개씩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죠? 간단한 일반항 그다음에 합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이용해서 그냥 간단한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역시 합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2문제가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에서 합쳐서 하나는 일반항, 하나는 합에 관련된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여기에서 이제 별이 2개가 나올 확률이 있다. 거의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4개 다 나오네. 여기서 하나 나와. 아, 이거 아니가. 쏘리. 이거 그리고 하나 나와. 이거 하나 나와. 자, 시그마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유형을 딱 측정하기 힘든데 수열의 균합적 정인 예전에는 어떤 규칙적으로 4번째 한 구하여라, 5번째 한 구하여라 이런 거예요. 그 아주 옛날에는 요즘 안 하지만 점화식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 박스 넣기. 요즘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다가 막 수열의 균합적 정에서 박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지금은. 최근에 그 뭐가 나올 것 같으냐? 그냥 딱 보세요. 내가 가만히 2018년 수능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잘 보세요. 수능 문제만 내가 갖고 왔어요. 모의평가 문제도 안 갖고 왔어요. 수능 문제만. 2019년 그 다음 연도네 수능 이렇게 나왔어요. A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6월 모의평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올해 수능 어떻게 나올까요? 예측이 가지 않습니까? 자, 선생님 이제 맨날 이렇게 했는데 또 나올까요? 여러분들 수능 문제가요. 비슷한 패턴이 10년 넘게도 쭉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왜? 출제하시는 분들은요. 이 문제 학생들의 정답률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출제하면 어느 정도 학생들이 변별력이 있구나. 이거를 다 알고 있어서 이와 비슷한 문제 패턴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십니다. 최근의 패턴, 점화식 패턴이 요거 전에 거는 좀 달라요. 근데 최근에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 이 전에 거는 쉬운 패턴이 있어요. 쉬운 문제들이 나왔는데 지금은 약간 난이도 올라가서 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열에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수투 한번 들어가 볼게. 수투도 11문제가 나올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넷, 다섯, 넷. 뭐 이러지 않을까 싶다라 그래. 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는 자, 내가 이제 되게 고민했는데 이게 진짜 꽤 오랫동안 출제가 돼서 올해는 안 나올까? 선생님이 그래서 모의평가 이 교재 처음 만들 때 모든 횟수에다 다 넣질 않았었어요. 근데 6월에 나왔네. 그래서 선생님 볼 땐 올해 역시 출제 확률 95%. 9월에 나오면 100%. 이 문제가 좀 이따 보여줄까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연속 문제가 거의 또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 2개가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 자주 나왔던 분수 다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극한을 이용한 계산 문제, 수능의 3번 문제로 참 자주 등장했던 이 문제가 출제가 최근에서 빠지게 될 거고, 미정계수 구하기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거의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잘 나왔던 패턴들인데 지금 만약에 2문제만 나온다면 얘네 둘, 3문제만 나온다면 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출제 확률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2가지도 연습은 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 둘은 거의 나오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좌극한 우극한 이거 알죠? 무슨 얘기인지. 이거 선생님 2017년 수능부터 잡았는데 그 이전으로도 쫙 다 있죠.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2018년, 2019년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구하라 밑에도 거의 똑같죠. 다 이거예요. 그냥 2020년, 그리고 자 21년 선생님 왜 올해 안 나오고요? 작년 수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올해 이제 빠지려나 했는데 나온 거예요. 다시 6월에. 그래서 9월에 또 나온다면 다시 나올 것이고 9월에 안 나온다면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엔 이게 좀 세 군데 끊어져 있는 것 뿐이고 또 나왔으니까 다시 출제 확률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응? 자, 그리고 함수의 연속 문제가 또 자주 비슷한 형태로 자주 등장했는데 선생님이 다 보여주셨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미분. 자, 미분에선 4-5개가 나올 거라 그랬지. 예전엔 참 얘가 많이 나왔어요. 미분계수 구하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분계수 구하기가 많이 나왔는데 2점짜리나 주관식 1번 첫 번째 문제로 아주 쉬운 계산력 점수 주는 문제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약간 난이도를 좀 비틀었어요. 선생님 별을 안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나오긴 나오는데 이번엔 약간 비틀어서 나왔어요. 의외로 얘가 안 나와요.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얘가 나올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수능에서는 참 중요하게 다뤘는데 요즘 거의 안 나오고, 얘는 나오긴 나오죠. 어려운 문제로. 이건 난이도가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로 나오고, 여기에서 쉬운 문제 나오는 거는 이거밖에 없나? 얘가 가끔 쉽게 나와요. 얘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 얘보다는 최근에 요거 극대극소를 간단하게 교과서 수준으로 출제, 교과서보다 약간 위에, 여러분들 학교 내신 쉽게 내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내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래프 추론 문제, 이건 뭐 거의 킬러 문제, 얘가 단골이죠. 킬러 문제는 얘가 단골입니다. 그래프 추론 문제는 그냥 올해도 나올 거라고 보면 되고, 최상위권 친구들, 1등급 가는 친구들은 이 연습만 죽으라고 해야죠. 왜? 그래프를 추론해서 미분해서 뭐 극대극소, 미분 가능성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그래프를 추론해서 찾는 문제, 킬러 문제로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니까 맞춘다. 이거 출제률 95% 이상. 이거 예전에 잘 나오다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이것도 잘 안 나옵니다, 요새. 합답형은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는 유형은 나올 수 있다. 합답형. 그래서 얘는 미분은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내가 딱 이거다 나온다라고 찍기는 어려워요. 근데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얘는 하나 나올 거고, 얘는 무조건 나올 거고, 얘는 뭐 쉬운 것도 어느 정도 중간 난이도도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고. 근데 여기에서 활용 문제도 잘 나오죠? 뭐 실근의 개수 뭐 이거 이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얘는 둘의 활용 둘 중에 하나가 세트로 나올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벌써 별 5개 정도 다 칠해졌어요. 근데 거의 다 칠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출제 확률이 적은 걸 내가 몇 가지 얘기해 준 거고요. 이거는 아까 어려운 문제들은 선생님이 어떤 딱 특정하게 유형을 잡기 그런데, 이런 쉬운 문제는 이거 2017, 18, 19, 21 보세요. 꾸준히 나왔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6월 모의평가에는 고배 미분을 이용하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배 미분법만 알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고배 미분법을 이용하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쭉 이걸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얘를 내긴 내야겠는데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나? 수완수투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거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 난이도를 올리신 거예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자, 그럼 이거 미분계수 이거 구하는 건 좀 올리자. 그래서 고배 미분법으로, 예전에는 고배 미분법을 내버리면 야 이거 애들이 점수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쉬운 거 좀 줘야지 해서 그걸 줬는데, 이제는 쉬운 걸 줘야지 해서 아니다 조금 올리자 이렇게 갔을 것이고, 9월에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수능에도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적분 가볼게요. 적분 몇 가지 안 적였는데 여기 5개.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재작년 수능까지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출제가 된 적 없습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역시 나오더니 수능에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이거 봐라, 작년에 6, 9 나오더니 수능에 나왔네. 올해 나올까 안 나올까 고민하겠죠. 그럼 나는 뭘 받겠어요? 6월 모평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난 진짜 관건이었는데 나왔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별표 씌워줘야지. 올해 수능에도 나올 것 같다. 예전에는 얘가 나왔었어요. 예전에는. 이건 예전에는. 그러니까 얘가 나왔었는데 일로 옮겨간 거죠. 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얘가 나올 확률이 90%, 10%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꼬박꼬박 나오는 게 넓이 문제가 쉽게도 교과서 수준으로도 나오고 어렵게도 나오고, 이건 두 가지. 난이도가 어렵게도 나올 수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점수 맞춰야 됩니다. 이거 교과서도 어렵긴 한데, 그래서 3점 중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 4점이 아주 쉬운 정도 수준으로 최근에 계속 몇 년째 나오고 있어요. 아까 미분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미분. 얘가 최근에, 옛날엔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일로 옮겨갔다고 지금. 이쪽으로. 최근 패턴은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얘는 뭐 속도 가속도 구하라 그러잖아요. 얘는 뭐하네? 위치, 경과거리 이거 구하라. 여기로 옮겨갔습니다. 역시 9월 모의평가에도 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역시 수능에 나오지 않을까? 그럼 벌써 하나, 둘, 3개는 거의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거 했는데 이거 킬러 문제죠. 적분하고 미분하고 섞은 킬러 문제. 이거 하나 여기서 또 나오죠. 보통. 그죠? 자, 얘 4개는 픽스고, 그 다음에 정적분의 응용이 하나 더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 정도로 해서 4문제냐 5문제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내가
이 문제를 쭉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교재 참고하시고 네, 이거를 준비를 못했고 이거는 갖고 왔어요. 이건 뭐냐면 예전 2018년, 19년 정적분 문제가 꼬박꼬박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쭉 나왔었고, 근데 2021 보세요. 부정적분. 내가 모의평가 지금 다른 문제는 모의평가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이건 모의평가 일부러 준비했어요. 작년 모의평가에서만 2번 나오고 수능에 딱 나와버린 거예요. 부정적분입니다. 그리고 6월 모의평가에 나온 거예요. 올해 수능에 나올 확률이 너무 높겠죠. 그죠? 예, 선생님 이건 나온다라고 봅니다. 부정적분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뭐냐면 넓이. 18년 수능, 19년 수능, 그 다음에 20년 수능, 21년 수능, 2월 모의평가. 넓이가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 난이도, 이걸 좀 약간 어려운 난이도, 많이 어려운 난이도, 쉬운 난이도. 전체적으로는 쉬운 거, 좀 어려운 거, 그 다음에 그리 어렵진 않지만 좀 할만한 거, 좀 난이도 있는 거, 쉬운 거, 쉬운 거. 전체적으로 넓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올 확률이 높다. 자, 이 문제 역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유형들이 진짜 똑같이 쭉 나왔느냐? 이거 선생님 이걸 다 보여줄 수 없잖아요. 수능뿐 아니라 모의평가, 교육청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육청 거는 참고하지 마세요. 모의평가, 평가원, 출제기관이 같은 평가원에서 6월, 9월에 출제됐던 패턴의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 흐름을 제일 읽기 좋은 책이 바로 이 2권의 교재입니다. 왜? 쉬운 문제 유형들 여기다 다 모아서 선생님이 여기는 3단계로 돼 있어요. 각 유형별로. 그 유형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냥 기본기를 다지는 문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다 모아놨어요. 그 유형에 해당되는 어렵지 않은 짱 쉬운이잖아요. 쉬운 문제, 같은 패턴의 문제를 쫙 있는 거, 최근에 나온 거 2월 모평, 9월 수능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도를 보고 요새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뒤에 예상 문제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적중률 80%, 4%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별 표시한 건 당연하고 별 표시한 반절짜리 주고 싶은 것까지 유형을 잡아놨고 여기에는 쉬운 유형만 있어요. 선생님 저는 공부 상위권 가요. 그럼 이것까지 중요한까지 보면 돼요. 그럼 2등급까지는 여기서 다 해결이 돼요. 선생님 저는 목표가 4등급이에요. 이 책도 보지 마세요. 이 책만 보세요. 이 책은 진짜 쉽습니다. 진짜 쉬운 책이에요. 전 목표 4등급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5등급 했는데요. 저 4등급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안 될까요? 이 책만 보세요. 이 문제가요. 엄청 쉬운 문제가 있어서 이거 뭐 금방 2주면 끝나요. 이걸로 해서 핵심은 이겁니다. 키워드는 수능에 나올 문제만 반복 학습한다라는 거예요. 유형 적응,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 유형만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축구 선수가 상대방이 어떤 스트라이커인데 쟤는 왼발만 잘 쓴대. 그럼 그것만 막는 연습만 하는 거지 뭐 계속. 그러면 걔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얘는 뭐냐면요. 3등급 이상 갈 친구들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뭐냐면 짱 쉬운 이거 책 한 권밖에 없죠. 이거밖에 공부 끝났는데 어떻게 문제 한 2배 정도 더 연습하라고 이거는 쉬운 문제 유형들만 더 문제를 더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해서 자신감 내 거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생님 수능은요. 여러분들 이 파이널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파이널하고 다릅니다. 올해 수능이 진짜 어떻게 나오니 1번 문제 뭐 나오고 2번 문제 뭐 나오고 난이도는 어떻고 이거 80점 맞으면 수능 거의 80점 맞을 거고요. 이거 70점 수능 70점 맞습니다. 난이도를 거의 수능과 똑같은 유형 문제들로 똑같은 난이도로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 저 2등급인데 한 등급 어떻게 올리죠? 자 2등급인데 한 등급 올리는 친구들은 뭐죠? 핵심이 킬러 문제죠. 킬러 문제 여러분들을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도 출제위원들이 거의 매년 비슷한 단원에서 냅니다. 비슷한 내용에서 냅니다. 다른 데서 갑자기 안 냅니다. 지수 로그의 계산 문제를 막 킬러로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분계수의 킬러가 아니에요. 나오는 킬러가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뭘 보면 되느냐? 일반 학생들한테 소개하지 않는 책인데 짱 어려운 유형입니다. 1, 2등급 가야 되는 친구들은 이 책 봐야죠. 만점 다 맞아야 되는 친구들은 이거는 유형 몇 가지 있지도 않아요. 한 책에 그냥 그 몇 가지, 8가지 딱 유형 8가지 문제 유형만 맞추자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려운 킬러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서도 시간이 없으면요. 최근에 자주 나온 것만 골라서 하세요. 다 하지 말고. 이것도. 선생님이 이 책을 만들어 놓은 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문제 중에서 수능에 나올 수 있을 것만 엑기스엑스 모아서 그 문제들만 반복해서 쭉 할 수 있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기간에는 한 등급 올리려면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 교재 84%, 87%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이거보다 훨씬 더 두꺼운 창조쌤이 만든 교재 있어요. 하이 시리즈, 하이매스, 하이. 아니면 수학의 셈. 나머지 책이 얘들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요. 이거 다 합쳐도 적중률 60% 안 됩니다. 그 얘기는요, 시중에 어떤 출판사, 어떤 책들도요, 적중률 60% 맞추기 힘듭니다. 선생님 이 책에 한 5배 정도 되는 그 모든 책을 다 합쳐도 적중률 60%안 돼요. 왜? 그 책들은 다 내신 교재예요. 그냥 수학 공부시키는 교재들이에요. 수학을 쭉 이렇게 공부시켜놨는데 얘는 어떤 게냐면, 야, 요거 나오잖아, 요거 나오잖아, 요것만 모아서 집중학습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생님 수학 공부하라고 안 하잖아요. 수능을 대비하는 쪽집기 학습하자 그러잖아요. 선생님 이 책이요, 그런 얘기합니다. 1, 2학년들은 이 책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1, 2학년들은 수학 공부해야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친구들은 최종 쪽집기 학습으로 수능에 나올 것만 공부하는 그런 교재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아마도 어떤 유형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9월 모의평가 전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를 공부하고 하는 친구들은 야, 그래, 요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괜히 내가 선생님이 이런 온라인 강의나 유튜브 강의에서 책 소개를 거의 안 하는데, 이번 어쩔 수 없이 책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도움되는 책을 썼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수능에 좀 자신감 갖고 시험 잘 봤으면 해서 그래요.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는 내 새끼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같이 인연을 맺었으니까 수능에서 꼭 대박 나기를 바랄게요. 선생님이 이 강의 시리즈 다음 거 또 있는 거 알죠? 100일. 100일 이후에는 그때는 수학 공부가 아니라 수능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보는가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한번 만날까요? 여러분들 꼭 들어오세요. 안녕.